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폭력을 경험하고 사망한 윤일병 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군대가 다시 한번 인권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대는 계속 우리 사회에 무서운 외딴섬으로 남겨둬야 할까요? 인제대 김창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윤일병 사건 군내의 구타 가혹행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직후에 군 당국이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 구타 행위가 3,900여 건이 드러났습니다. 네. 매일 하루 한 10여 건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구타 행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런 실태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공개되더라도 은폐나 축소, 조작, 또 유가족이나 미디어가 현장 접근조차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예, 전수조사 결과 3,900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드러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사실 다른 사회의 어떤 분야 같은 거는 뭐 언론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NGO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제도적이나마 나아지는 뭐 추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군대라는 곳은 굉장히 여전합니다. 여전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좀 비롯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휘관 문책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나더라도 제대로 이 조사가 되지 않고 또 이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이 감시 견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데 군 부대 조직만큼은 여기에 예외로 그러니까 폐쇄된 조직으로서 감시나 견제 시스템이 없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터지고 나서야 알려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 이게 군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폐쇄적이기 때문에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 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나중에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텐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폐쇄적으로까지는 안 하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언론의 접근은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한 2년간 살아봤는데 이스라엘은 여자도 남자도 다 군 복무를 하는 국민 의무 복무가 그렇죠. 실행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스라엘도 보면 민과 군이 그렇게 폐쇄적이고 단절된 조직이 아니라 서로 융화하면서 서로 견제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고 미디어도 군의 문제를 보안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유독 우리 기자들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군 부대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출입하는 기자들은 웬만한 데 다 취재가 가능한데 한국 기자들이 유일하게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군 부대고 내무반이고 접촉이 불가능한 것이 병사들이죠. 그리고 그런 논리, 그런 어떤 접촉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폐쇄적임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군사 기밀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가면은 굉장히 전투력이라든지 그 군대의 그 고유한 그런 어떤 작용을 해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논리적일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국방부에도 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는데요. 그 기자들을 우리는 삼실 기자로 수십 년간 삼실 기자로 불렀는데 지금도 이 삼실 기자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삼실 기자요? 예, 삼실은 국방부의 기자실과 공보관실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세 군데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뺑뺑 도는 이런 취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자들 스스로가 자조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삼실 기자다. 이게 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현장 접근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진실이 묻히고 또 진실이 조작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당장 이번에 군 검찰까지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좀 동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브리핑에서 가해자들한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급소를 가격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공소장 병렬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나온 걸 보니까 또 수혈까지 2차례나 한 정도면 이런 거는 더 이상 뭐랄까요? 뭐 군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걸로 절대로 합리화할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군 검찰이 어떤 식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군 검찰도 이 독립적인 수사 조직이 아니고 사단에 그러니까 군의 지휘 조직 체계 안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예.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윤일병 사망을 단순 사고사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군인권센터가 나서서 이런 가혹 행위 실상을 공개하고 군인권센터가 이런 실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윤일병은 단순 사고사 정도로 잊혀질 뻔했는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네. 상해 치상죄 그러니까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 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상해 치상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또 여당에서 이걸 문제시 삼으니까 또 바꿨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얘기로는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 적용조차도 오락가락하는 이런 예. 모습을 보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문제는 그 군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에 굉장히 많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굴러가는 조직이 우리나라의 군대 말고 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국정원이라든가 아하. 이런 몇 폐쇄적인 조직이 있지만 예. 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지금까지 폐쇄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한반도 분단 상황을 항상 거론됐고요. 네. 또 북한이란 이유로 거론됐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런 보안 문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더라도 그렇죠. 군 개개인 그러니까 인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이런 억울한 죽음, 참담한 이런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아마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보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민간인들을 포함시켜서 대책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아하.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지만 네. 자칫 또 들러리를 쓰거나 또 군 장성 출신 민간인 이런 식으로 구색 갖추기용으로 하게 되면 별 변하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언론이 우리 사회 주요 조직을 감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데 군도 이번 기회에 기자들에게 이런 삼실 기자가 아니라 네. 어떤 내무반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할 수 있도록 매일 그것도 취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미디어 데이를 정한다든가 해서 네. 뭔가 이런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런 조작이나 이런 비리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을 그동안에도 사실 굉장히 뭐랄까 익숙한 얘기예요. 이 감시와 견제 시스템 군에서도 통하게 하라. 이게 그동안 이게 관철되지 않았던 이유도 따져서 그 부분도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를 드러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의 중심이 군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이런 감시 시스템으로 포함시켜라는 내용이 군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우고 또 한반도라는 걸 내세우게 되면 이런 감시 시스템에 군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감시 견제 시스템 안에 군이 들어오도록 개방화를 어느 정도 시켜라. 이런 주장이 저는 국민들은 요구는 하지만 네. 군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논의의 중심이 군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논의가 또 급만 돌다가 또 도도르표처럼 과거로 되돌아가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논의의 중심에 군 대신 국민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인이 자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제대 김창윤 교수였습니다. 그 8672님이 지금 분노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셨어요. 신성한 국방 의무라고 해놓고 고문해서 죽이는 나라는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문자 보내셨는데요. 사람 사는 나라가 되게 해야겠죠. 지금부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